자, 전력공학 강의하는 정정윤입니다. 전력공학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전설로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이제 제 전설로 1장에서는 전설로인데, 원래 전설로란 말 뜻이 전선을 지지하거나 시설해 주는 보장물이에요. 그래서 전선은 이제 그 구성이 전선과 그다음에 가공 전설로, 전설로 하게 되면 가공 전설로, 지중 전설로, 옥상, 옥측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전력공학에서는 가공 전설로하고 지중 전설로를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공 전설로입니다. 가공 전설로에는 전선과 지지물과 애자라고 했으니까 먼저 전선 시작하도록 하죠. 전선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전류를 흘려주는 도체를 전선이라고 하죠. 이제 물론 우리가 강전선이 있고 강전류 전선이 있고 약전류 전선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전선은 전부 강전류 전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전선의 구비 조건, 전선의 구비 조건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도전율, 그 다음에 가요성, 강도, 이와 같은 것들이 당연히 커야 되고요. 그래서 도전율이 당연히 커야 되고 가요성도 커야 되고, 가요성이란 말은 잘 구부러지는 성질, 저항률을 적어야 되죠. 내구성, 그래서 도전율, 가요성, 강도가 크고 저항률, 내구성은 있어야 되고, 내구성 있어야 되고, 내구성 커야 되고, 저항률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벼워야 되죠. 중량이 작고 가선 작업이 용이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경제성, 저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도체가 누구냐 이거죠. 대체적으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도체가 구리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구리를 전선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시 구리는 연동하고 경동으로 다시 나누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동으로 만들면 연동선, 경동으로 만들면 경동선 이렇게 불러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구리라고 하는 게 원석에서 이제 구리만 보통 대략 구리의 융점이 1100도에서 1200도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정연을 하여 순수한 구리만 뽑아내죠. 이 순수한 구리를 뽑아낸 다음에 순동이라고 불러주게 되는데, 이 순수한 구리를 뽑아낸 다음에 이것을 열을 가해서 할 거냐, 전선을 만들 거냐, 냉연, 열을 가하지 않고 만들 거냐, 이렇게 되죠. 이때 열을 가해서 만들게 된 게 연동이에요. 즉 융점에 대략 50% 정도의 열을 가하게 되면은 전선의 구리의 저항률이 낮아져서 전류를 통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게 이제 연동이죠. 연동에 이제 저항률이 낮아 좋긴 하지만, 대신에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주로 연동은 옥내 배선이나 케이블, 그런 다음에 접지도체, 보호도체 이런 데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 연동이죠. 연동, 그 다음에 경동이 있죠. 경동은 이제 도전율도 중요하지만은, 저항률도, 도전율도 중요하지만 강도가 있어야 되니까 전선은 가공전선이라든지 이와 같은 곳에 사용하게 되면 강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강도를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이 경동이죠. 이건 이제 냉연 또는 압연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경동을 만들게 되죠. 경동선이라고 불러주게 되죠. 이 경동은 가공전선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동과 경동 두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내배선이나 접지나 보호도체, 경동은 가공전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알루미늄 있죠. 자, 알루미늄은 도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것에 비하면은 적죠. 일반적으로 저항이 더 크니까. 근데 알루미늄의 최대 강점은 가볍잖아요. 가벼우니까 가선 공사하기가 용이하고요. 재료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가볍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송전선로에서 통상적으로 가공전선 할 때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만든 전선이 가장 대표가 ACSL하죠. 강심 알루미늄 연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 봤을 때에는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구리와 알루미늄으로 전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선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연선의 구성은 단선과 연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눠지고, 연선 중에서도 합성연선이라는 게 있고 중공연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심연선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금속이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선하게 되면 단면이 원형으로 된 한 번 도체로서 직경으로 나타낸다. 보통 단선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단면이 직경으로 크기를 나타낸다. 이 직경의 크기가 단위가 밀리미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전선을 쓸 때에는 5개 전선,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선에 가공전선에서 경동선에서 이 전선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지름이 3.2mm, 직경 2.6mm, 2.0mm, 그 다음에 4.0mm, 5.0mm, 6.0mm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쓰는 전선들은 이와 같이 해가지고 쭉 넘어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지름으로 나타내는 것이 단선. 연선은 여기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연선의 구조만 알면 답을 맞을 수 있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선의 구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연선이라고 하는 것은 연선입니다. 연선은 이 한 번의 중심선 위에 유구의 충수 배수, 요 말 꼭 기억하세요. 한 번의 중심선 위에 유구의 충수 배수입니다. 즉 연선의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가운데 중심선이 이렇게 있죠. 가운데 여기 중심선이 있고요. 중심선이 한 번이 있죠. 이렇게 한 선이 있고, 그 다음에 1층, 여기에 1층 안에가 총 지금 보시다시피 6개의 전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6개의 전선이 있어. 그래서 6의 충수 배수, 1층에는 6 곱하기 1이 들어가서 6번이 있다는 뜻이에요. 6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에 2층에 있죠. 여기 2층에 보게 되면 2층의 개수가 총 12개거든요. 여기 지금 6 곱하기 2가 되어서 12번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말뜻 그대로 한 번의 중심선 위에 6의 충수 배수란 말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한 번 중심선이 있고, 그 다음에 1층에가 6 곱하기 1이 들어있고, 2층에가 6 곱하기 3, 2가 들어있고, 그러면 해보나 마나 3층에가 6 곱하기 3이며 땡땡땡땡, n층에는 6 곱하기 n, 요렇게 이제 우리가 연선의 구조가 되죠. 그래서 연선의 구조는 한 번의 중심선 위에 6의 충수 배수, 요 말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총 소선수 계산해 보도록 하죠. 만약에 1층까지 하게 되면 중심선 한 번 하고 1층에 있는 6번을 더하면 총 소선수는, 총 1층까지 하게 되면 총 소선수는 7번이죠. 7가닥이고 총 소소 7이고 가닥이고, 그 다음에 2층까지 하게 되면은 7에다가 여기 12, 6, 21을 더했으므로 19가닥이며, 그 다음에 3층까지 하게 되면은 7에다가 19에다가 여기 2층 19가닥에다가 6, 3, 18을 더해야 되죠. 그러면 37가닥이 되겠군요. 그럼 하나만 더 해요. 4층짜리면 얼마일까요? 4층이면은 3층이 37이니까 37에다가 6, 4, 24를 더하죠. 6 곱하기 4층, 6, 4, 24를 더하죠. 그렇게 되면 요 값이 얼마야? 24에다가 31을 더하면 61가 되죠. 61가닥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의 중심선 위에 6의 충수 배수라는 말만 하면 총 가닥수를 금방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 연선을 구성하는 총 소선의 수 이렇게 나와 있어 식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식은 넣지 않고 계산했죠. 지금 저기 나와 있는 3n 1 가로 열고 1 플러스 n 더하기 플러스 1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한 번 더하기 여기 1 더하기 6 곱하기 1 더하기 6 곱하기 2 더하기 6 곱하기 3 더하기 땡땡땡땡 6 곱하기 요 더하기를 한 것뿐이에요. 요거 더하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쭈루루 더했다는 말은
그럼 더해볼까요?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그다음에 6 곱하기 1 더하기 6 곱하기 2, 6 곱하기 2죠. 더하기 6 곱하기 3 이런 얘기 아닌가요? 더하기 땡땡땡땡 더하기 6 곱하기 n이란 뜻이죠. 이렇게 더해보면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보게 되면 1 더하기 하죠. 이렇게 6이 다 있으니까 6을 앞으로 빼죠. 이렇게 그러면 1 더하기 여기 2 더하기 여기 3 더하기 n이죠. 이렇게 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에서부터 n까지 더하게 하는 방법, 1에서부터 n까지 더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